저 인천대 아르고나우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게 이번 주에 시험 기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좀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신입 회원이 없어가지고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점 미리 양해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세션 발표는 목차 기업 소개, 그리고 그 다음에 재무 분석, 기대 포인트, 리스크하고 밸류에이션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사한 기업은 신일산업이고, 이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기업은 계절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좀 계절 상품에 특화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그냥 시즌 중에 좀 몰려있고, 그리고 연간 매출액의 81%가 동절기와 그리고 하절기 가전제품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의 확장 규모를 재작년에 2017년도부터 반려동물 시장 성장을 고려한 팩가전까지 이어가지고 사업 포트폴리오는 현재 조금 더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합 수학 분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면은 이 신일산업이 소형 가전에 있어서 좀 강점을 갖는 점이 계절 가전에 있어서 특화를 했다는 점, 그리고 캐시카우의 좀 면모로 보이는 시장 점유율을 선분기 산업에서만큼은 42%를 이제 좀 독점을 하는 식으로 갖고 있는 면에서 강점이라고 봤고, 그 다음에 약점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선풍기에 집중된 매출이 장점이다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요인은 기업 내에서 찾은 요인이었고, 기업 외적인 요인에서는 이제 opportunity랑 트릿을 찾았는데, 기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일산업이 공기청정기에 대한 사업도 2017년부터 이제 확장을 했는데, 그 미세먼지가 좀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이제 큰 이슈가 되어서 그와 관련된 공기청정기에 대한 매출액도 좀 증가할 것으로 봐가지고 기업 외적인 요인에서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보았고, 위협적인 측면에서는 신일산업의 제품이 좀 브랜드 네임이나 이런 게 좀 약한 대신에 기존의 영가 제품을 통해서 매출의 구성을 이루고 있고, 그거에 좀 영업이익을 높이는 편이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 경쟁에 있어서 샤오미나 같은 중국 기업들의 이제 국내 시장 진입으로 인하여 좀 위협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좀 분석으로 봤을 때는 소형 가전 제품 시장의 경우 진입 장벽이 좀 낮기 때문에 다수의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는 전형적인 좀 독점적 경쟁 시장의 면모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신일산업이 지금 중국 기업과 같은 치열한 가격 경쟁에 있어서 좀 국내 생활 수준에 맞는 좀 또 다른 재화의 이질성에 대해서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신일산업의 경우 2017년도에 이제 하절기 기온의 영향과 판매 채널의 다양화를 시도를 했는데, 기존에는 제품을 오프라인 매점이나 아니면 직영점에서 이제 납품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매출 이익을 좀 늘리려고 했다면, 17년도부터 그 홈쇼핑에다가 제품을 갖다 납품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영업 이익을 좀 많이 높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선풍기 매출을 825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52% 증가를 시켰고, 하절기 가전의 같은 경우에는 21%의 좀 악영향이 있었던 점, 그리고 동절기 가전 같은 경우에는 5%가 올랐다는 점, 그리고 그 외 기타 밥솥과 같은 생활 가전의 경우 마이너스 20%에 있었지만, 전체 이제 총 합계해서 연간 매출은 16%가 올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재무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신일산업의 같은 경우에 재무가 굉장히 건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버리지가 지금 있는 부채 비율이 42.2%인데, 그 실제 신일산업이 그것을 상환할 수 있는 현금의 유동 비율이 약 3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균적인 동종업계의 100%대 수준보다 훨씬 더 언제든지 상환을 할 수 있는
좀 재무 자체는 건전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늘어나는 실적의 같은 경우인데, 저 2015년에 보면 특이점이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15년에 경영 분쟁이 일어나서 그 당해 연도의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고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로 가는 게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좀 안정화를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함으로써 지금 빠른 속도로 일단은 영업에 대한 경영 안정을 추구를 했고, 그거에 대한 실적도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측면에 있어서는 여기서 현금 흐름 측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좀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표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때까지 말씀드린 재무 분석에서 이것을 요약한 손익계산서 요약이랑 수익성 지표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이익이 이제 15년도 기점으로 해서 매년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수익성 지표 자체도 자기자본 이익률이나 아니면 ROA 같은 것들이 15년도 기점으로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이 기업이 앞으로 조금 더 경영의 안정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매출에 대한 것도 좀 보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기대 포인트로는 일단은 계절 상품인 만큼 더울수록 신을 난다라는 헤드라인을 잡았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여름이 길어지면서 아래 그림 7을 보는 것처럼 폭염일수가 2010년대 이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고, 그런 것을 통해서 동사가 하절기 가전이 이제 영업에서 약 77%를 여름 매출에서 얻기 때문에 이 기업에 좀 더울수록 지구온난화라는 전망에서 앞으로도 영업이익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절 가전이 1년 내내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그래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림 8과 같이 여름이 아닌 1월에서 5월에도 선풍기 판매량이 약소하지만은 이렇게 48억에서 92억까지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 8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기기온의 상승에 이어서 지금 이 기업의 어떤 영업이익, 매출액에 대한 캐시카우적인 면목을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그림 9와 그림 10입니다. 그림 9 같은 경우에 아래에서 보면은 신일산업이 이제 선풍기 산업 한정해서 안에 있는 경쟁사와의 비교를 했을 때 신일산업 이후에 한일보다도 약 3배에 가까운 그 이상으로 신일산업이 완전 이 선풍기 시장에서만큼은 독점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좀 괄목할 만한 점은 2016년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갈 때 시장 점유율이 9%를 더 상승했다는 점을 꼽고 싶으며, 하절기 그 외에 선풍기 제외 하절기 가전의 매출액 추이에 있어서도 2016년에서 2017년에 약 10억이 감소하는 좀 주춤하는 면모를 보였으나, 곧바로 2017년부터 2018년에 93억으로 급등하는 면모를 보이면서 계절 상품에 특화를 한 게 지금 이 기업 전략에서 잘 먹혔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 포인트의 두 번째는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면서 가전 같은 경우에도 소형 가전, 개인이 혼자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특화되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품이 좀 찾는 선호도 같은 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런 소형 가전을 신일산업이 특화를 하면서 있는 점을 좀 나타내고 싶었고, 그러한 관계도를 국내 생활가전 시장 현황이 소형 가전과 이제 안에 들어가는 소분류를 감싸는 대분류니까 그런 점에서 1인 가구가 증가를 하면서 국내 생활가전 시장 현황에서 판매율도 증가를 하고 있다는 관계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아래 두 그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비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신일산업의 주력 상품인 선풍기 같은 경우에 예전과 달리
내구재가 아닌 이제 소비재로서의 좀 역할을 이제 시장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그런 트렌드가 잡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일산업이 선풍기 시장에서 꾸준한 신뢰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또한 뭐 제품의 약간 고급화 전략으로 스마트 터치와 같은 스마트 리모컨 안전 선풍기 같은 거를 출시를 함으로써 이 브랜드가 가치 소비를 실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가 미래다라는 측면입니다. 신일산업 같은 경우 17년도부터 공기청정기를 이제 사업 확장해서 출시를 하기 시작했고, 그림이 그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원래 저희가 준비한 거랑 조금 다른데, 그냥 그거를 감안해서 16만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국내에서 공기청정기 시장의 추락의 추이 전망이 계속해서 상승 중인 것을 보고 있고, 미세먼지가 이제 국가적인 재난으로서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4월에 이제 교육부에서 무조건 교내에 교실에 공기청정기 같은 정화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정해둠으로써 관련 산업인 신일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투자 포인트로, 기대 포인트로 미세먼지가 미래다라는 것을 잡았습니다. 리스크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전략 과연이라는 헤드라인을 잡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전형적으로 염가 제품으로 매출 이익을 내는 소형 가전 이제 제조 유통회사인 신일산업이 가격 경쟁력에서 승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어떤 고급화 전략을 이제 나가겠다는 생각에서 스마트 터치 같은 거나 아니면은 과도하게 그림 17과 같이 생산량은 사실 보장이 되지 않는데 가격만 계속 올리는 프리미엄비만 계속 붙이는 식으로 지금 시장 전략을 세우고 있었는데, 보통 대부분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일산업에 대한 신뢰도나 이미지는 어떤 연가 제품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한 질이 가격 대비해서 괜찮다라는 인식이었는데, 사실은 가격 대비해서 이제 더 이상 메리트가 없는 디메리트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의 품질 같은 면에서도 일반 대중의 사실은 좀 괜찮은 걸 사겠다는 소비자들 같으면 다이슨이나 아니면 삼성과 같이 좀 브랜드 네이밍이 좋고 서비스도 확실한 기업에 대해서 선호를 할 거기 때문에 좀 그런 프리미엄 전략 자체가 여기에서 좀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스크로 그것을 잡았고, 두 번째가 과도한 임원진 보수 책정입니다. 이 다트 사업 보고서를 보고 느낀 점이었는데, 영업관리비, 판매관리비 비용에 있어서 특이사항으로 전체 매출액에 비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을 보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트 사업 보고서에서 알게 된 당기 순이익 108억 중 임원진 6명에 해당한 임금이 좀 20억으로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 있었고, 매년 임금 협상을 임원들만 계속 올리는 식으로 해서 좀 주주들의 이익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이익만 좀 취득하려는 면모를 봄으로써 이런 부분도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주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약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매년 17%의 성장률을 보였고, 그로 통해서 이 기업이 사실은 생산량이나 이런 것도 좀 들쭉날쭉했고, 어떤 평가를 하기에 있어서 기준점을 잡는 게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이나 여기 적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퍼나 이런 것들이 좀 가치를 예상해서 매기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에 대한 것으로 저희가 마지막에 결정을 내린 것은 시장 마감 주가는 1930원이었고 현재 펀은 10.49이고, 근데 타켓펀은 지금 상승 여력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그래도 캐시카우나 이런 어떤 장점 부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리스크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개선된 부분이 보이거나 그런 점은 없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의 19%를 감안하는 것으로서 적정 주가는 2,300원을 잡았고 그에 대해서 저희의 투자액은 홀드로 두었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